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세 번째 시간으로 다섯 번째 가능성, 잠재의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잠재력을 더 강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나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내가 가져본 어떤 직업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본 어떤 도시에서도 나는 내가 그곳에서 최대한 성장했다고 느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때때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달 떨리는 무릎을 밖으로 나서는 것이 용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놓고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려움은 나의 허락 아래 나를 꼼짝 못하게 묶을 것이고, 나를 소나기에 넣고 내가 절대 최고의 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이다. 확신하건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힘을 가진 것은 당신이 품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의 대상은 나를 건드릴 수 없지만 내가 품은 두려움은 내게서 삶을 앗아갈 수 있다. 두려움에 질 때마다 우리는 힘을 잃고 두려움은 반대로 힘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초조함을 뒤로하고 계속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몇 년 전 나는 매일 일기를 쓸 때마다 같은 질문을 적곤 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외부적으로는 용감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내적으로는 거의 다친 상태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나는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노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겁이 났다.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먹은 음식마저도 그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다. 두려움은 나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았고, 두려움이 그런 행패를 부리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나였다. 닥터 필이 자주 하는 말처럼 먼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두려움에 도전하고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바꿀 시도를 하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겁이 났다. 두려움은 나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 닐 도널드 월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소유된 셈입니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끌어모아 남의 생각이 아닌 자신을 위해 표를 던질 때, 감히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바꿀 때, 또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항상 산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관에 부닥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당신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외치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들이 예상한 바를 뛰어넘으려 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한다. 그리고 나약해지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두려움이 치솟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겨나 당신을 비틀거리게 할 수도 있다. 기진맥진에 다 때려치우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더 끔찍하다. 때때로 당신은 끔찍한 고착 상태에 몇 년씩 갇혀 있게 될지도 모르며 너무나 많은 날을 후회에 몸부림치며 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내 삶은 어땠을까 하고 언제나 궁금해하며 살지 모른다. 지금 당장 두려움이 당신 앞을 막아서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즉 당신의 앞을 막는 두려움의 물살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는 법을 배워서 예전엔 가능하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떨까?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라며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들을 뿌리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마침내 당신이 필요한 것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훈이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지금 내 삶의 모양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내가 제출한 독후감을 칭찬하자 같은 반 친구들이 속삭이듯 구시렁댔다. 쟤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그 일이 있은 후 아주 오랫동안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내 과체중조차도 내가 세상에 하는 일종의 사과였다. 내 말이 맞죠? 정말로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절대 으스대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은 소녀 시절부터 칭찬을 사양해야 한다고 배운다.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탁월함을 드러내는 대신 수면 아래에 숨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처지에 머무르려 한다. 운전석에 앉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조수석에 앉는 것으로 타협한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여성이 성인이 되면 자신이 바라는 빛을 가린다. 열정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최고의 나를 세상에 내놓기보다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잠재우려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버린다. 진실은 이렇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는 없으며 그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는 법도 없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항상 위협을 느낀다.
당신이 숨어있건 빛나건 상관없다.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거나 다른 이가 당신을 비하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창조주가 당신에게 건네준 당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렇다. 우리는 몸을 줄여서 작아지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더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졌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더 비범하게. 당신은 자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모든 순간을 사용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아무리 압도적인 대통령도 투표율 50%는 못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절반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는 조용히 나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 모양이었다. 내가 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신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나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삶에 질식당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를 신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 이윽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괜찮다는 진실을 발견했다. 나 혼자로도 전적으로 충분했다. 그 발견은 나름의 기적을 불러왔다. 그 즈음에 시카고에서 토크쇼의 오디션을 보라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내가 그 관계에 여전히 엉킨 채 머물렀다면 지금 내가 아는 나의 인생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 인생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한다. 진실이란 옳고 좋으며 사랑이 넘치는 느낌이다. 진실은 당신이 하루하루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해준다. 당신이 행하고 입 밖에 내는 모든 것이 당신 주위의 세상을 보여준다. 그것이 진실이 되게 하라. 잠재의식을 믿고 생각을 바꾸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식빵의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